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좀먹는 부부 관계임을 알려주는 신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을 보셨나요? 오늘은 연인 사이의 비밀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커플 모임에서 한 명이 게임을 제안해요. 각자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부터 문자까지 모두 공유하자고 한 거예요. 흔쾌히 게임을 시작하게 된 이들의 비밀이 핸드폰을 통해 들통나면서 처음 게임을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지 못한 결말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부부 사이. 하지만 영화 말미에 그들은 완벽한 타인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 때문이죠. 부부나 오래 만난 커플들은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은 거겠죠. 그런데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라면 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말이죠. 그 대답에 힌트를 얻기 위해 요크 대학의 로널드 버크 박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볼게요. 박사는 부부 189쌍에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배우자에게 100% 터놓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의 이유가 각각 달랐다고 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입을 다무는 이유 1위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거나 괜한 걱정을 시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정신과 의사인 예지는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회를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가 늘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수연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녀는 요즘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말을 꺼내지 못해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괜한 부담을 줄까 봐서요. 반면 남편들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집안에 문제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대부분의 남편은 집 밖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들을 아내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가장의 책임감 때문이죠. 영화에서도 성형외과 의사인 석호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과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인 태수도 아내에게 법률사무소 일이나 재판 이야기를 함구해요. 밤새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각방을 쓰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가족과 일을 분리하죠. 영화 속 부부들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갈등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상대에게 소리치고 자신을 탓하고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숨겨왔던 것들이 관계를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물론 바람처럼 악질적인 비밀도 밝혀집니다. 그들이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의에 가까웠죠.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비밀이 쌓여가는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새 서로에게 낯선 사람으로 존재하죠. 게다가 서로 말을 잘 안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만 우리 관계를 위해 참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수연이 남편에게 읊어주는 잠수라는 시처럼 말이죠. 사랑 속에 얼굴을 담그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시합을 했지. 넌 그냥 져주고 다른 시합을 하러 갔고 난 너 간 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 속에 잠겨있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비밀은 필연적으로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지금이냐 나중이냐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서로에게 진실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서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세요. 다소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말이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애인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일단 서로를 드러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마치 석호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우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몰래 상담도 받았던 거야. 그런데 아까 당신 얘기를 듣고 깨달았지. 당신도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구나라고. 당신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미안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대부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자신을 좀먹는 형태로 점점 커집니다. 특히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는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심하죠. 이때 스스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정신건강 3당사로 일하는 브리트니 카터는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있으면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했습니다. 자신을 좀먹는 부부 관계임을 알려주는 신호 4가지. 첫 번째, 상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대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에 있어서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도움이 없을 땐 혼자서 더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의존 관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결정에 대해 타인에게 묻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 점차 본인은 관계 안에서 힘을 잃어갈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결단력을 발휘하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함께한다. 연애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비즈니스가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취미나 친구, 관심사 등이 그 예시죠. 하지만 연애나 결혼 이후 모든 여가 활동을 무조건 상대와 함께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물론 연애 이후 각자의 친구나 취미생활에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는 있지만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외부 활동에 일부러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독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다. 상대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당연한 의사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을 표현하는 데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면 현재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아니라고 말했을 때 상대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따랐을 때 사랑이나 칭찬 등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언행에 자신의 책임감을 느낀다. 연인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관계라고 보기 힘들어요. 각 성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스스로 각자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연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없음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특히 이러한 책임감이 들 때는 심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브리트니는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아예 망친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는 둘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좀먹는 부부관계임을 알려주는 신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자신을 좀먹는 부부 또는 연인 관계임을 알려주는 신호 4가지. 첫 번째, 상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함께한다. 세 번째, 상대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다. 네 번째, 상대의 언행에 자신의 책임감을 느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